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열관합의 이제 품질 관리입니다. 첫 번째, 크라운 제어. 크라운이라는 얘기는 이제 형상을 말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이제 크라운 양이라는 게. 이게 크라운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폭방향으로 두께의 변동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폭방향으로 중앙부하고 양 끝단과의 두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가운데 두께하고 양옆에 이렇게 두께하고 이거의 차이를 갖고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라운 양은 요 가운데를 C라고 하고 요쪽과 요쪽을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끝에서 20mm 떨어진 지역을 여기를 요 부분에 A하고 B를 두 개를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요 높이하고 요거의 높이가 이제 차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C에서 양쪽 두 개를 평균 낸 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운 양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플러스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런 크라운이 없으면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거죠. 크라운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판재가 완전히 반듯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반듯한 거. 근데 보통 냉인재료에서 나오는 거 보면 크라운이 약 0.04에서 0.09. 그러면 요 크라운 양이 0.04에서 0.9가 되는 거니까 가운데가 약간 배가 부르다는 얘기죠. 그것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변 롤의 크라운 양 계산하는 건데 판재의 크라운 양도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판재도 가운데 부분하고 양 사이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변 롤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판재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모양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판에 각종 크라운 종류가 있는데요. 좀 뭐 네 가지가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바디 크라운, 엣지 드롭, 웨지, 하이스폿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엣지 드롭이라는 게 이제 엣지 드롭 같은 경우는 엣지 드롭은 이제 요거거든요. 엣지 드롭은 가운데 부분은 이상적인데 양쪽이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크게 그려보면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엣지 드롭 같은 경우는 판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거의 정상인데 양 옆에가 이렇게 싹 이렇게 얇아진 겁니다. 양 옆에 이렇게 얇아진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엣지 드롭입니다. 그럼 이제 바디 크라운 같은 경우는 양 옆에는 멀쩡한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양 옆에는 멀쩡한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부른 상태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고 이제 바디 크라운. 이거는 전 엣지 드롭. 웨지 같은 경우는 한쪽하고 이쪽하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그래서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고라는 거. 하이스폿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깁니다. 단면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폭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폭 튀어나와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이스폿, 얘를 보고 웨지, 얘는 엣지 드롭, 얘는 이제 바디 크라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엣지 드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변 부하가 클 때, 그 아변력이 너무 클 때죠. 그 다음에 엣지 업 같은 경우는 엣지 업 또는 요거는 이제 바디 크라운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또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반대죠. 그 다음에 하이스폿 같은 경우가 하이스폿인 이거는 전 롤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롤이 폭패해 갖고서는 여기에 그대로 찍힌 겁니다. 그 자국이. 그래서 롤의 이상 마모 또는 뭐 하여간 보면 뭐 롤 이제 그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롤의 열팽창 또는 냉각이 잘못돼 갖고서는 롤이 뭐 어느 한쪽 부분만 너무 심각하게 냉각이 돼 갖고 그러다 보니까 롤이 이제 뭐 균열이 갔다든지 그러면 그 균열 자국 같은 것이 이렇게 쭉 찍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이스폿이라고 하거든요. 웨지 같은 경우는
전 폭방향으로 뭐 평행도가 뭐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소재 자체의 온도가 틀릴 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런 부분은 아변이 많이 된 부분은 요 부분은 온도가 높고 요 부분은 온도가 낮을 때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웨지죠. 그래서 웨지는 폭방향으로 온도가 틀릴 때, 또는 전 뭐 판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때죠.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 또는 먼저 캠버가 발생한다. 캠버라는 얘기는 판이 반드시 진행하지 못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형태입니다. 그런 거 보면 캠버. 그 다음에 이제 롤 자체가 평행도가 안 맞을 때, 지금 뭐냐면 롤이 반듯하게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얘는 평행한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끼우러졌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변되면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평행도 불량, 이제 이럴 때 웨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크라운, 뭐 사실은 엣지업하고 약간은 유사한데요. 좀 여기에 있는 엣지업하고는 그렇다고는 약간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 크라운 같은 경우는 롤 중앙부가 휘었을 때, 또는 뭐 압력이 너무 높을 때, 이럴 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께 변동을 주는 요인 보면은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보면은 그거 적어 있습니다. 저기가 있었거든요. 스킨패스에서 스킨패스 할 때 판 형성에 뭐 영향을 주는 요인하고 그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께 변동이니까요. 그래서 하변기 설비, 또는 뭐 재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또는 속도, 그 다음에 장력, 그 다음에 뭐 변형 저항, 그 다음에 롤 직경 같은 거, 그러니까 또는 뭐 롤의 열팽창, 이런 것 등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급전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급전도는 이제 파가 생겼을 때, 이렇게 웨이브가 생겼을 때, 얘가 이제 얼만큼 요거에 웨이브가 생겼나, 그거를 이제 급전도라고 합니다. 급전도. 그래서 파의 피치하고 그 다음에 높이, 요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피치고, 산과 산 사이 거리죠. 여기 피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의 높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H를 P로 나누는 게 이게 이제 급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버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거라는 거죠. 캠버는 캠버가 있죠. 아변 중에 소재가 뭐 판폭 방향으로 연신율 차이 때문에 얘가 좌우로 휘는 겁니다. 좌우로. 그래서 이런 걸 같은 경우는 정정 라인에서 이제 뭐 이런 거를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좌우로 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판자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요. 여기에 롤러가 있고 여기가 롤이 있고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나오면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반드시 진행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왼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캠버입니다. 그 캠버의 원인은 이제 그 온도차가 있을 때죠. 이쪽하고. 그래서 폭방향으로 온도차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롤의 간격이 틀릴 때, 롤이 여기에 상부롤하고 하부롤이 있고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요 간격이 틀릴 때, 이럴 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걸리는 힘이 있는데, 힘이 이쪽은 많이 눌리고 만약 이쪽이 적게 눌린다 그래. 그러면 많이 눌린 쪽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겠죠. 그 다음에 소재 자체가 다른 거 다 정상이에요. 온도도 똑같고 뭐 간격도 그렇고 힘도 똑같은데 소재 자체가 이쪽이 두껍고 이쪽이 얇다 그래. 그럼 두꺼운 쪽이 더 많이 눌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캠버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휠 때가 있고 위쪽으로 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뭐 상향 또는 하향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나머지는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상향하는 이유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상향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위로 간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하브롤이 클 때는 똑같은 속도로 돌아간다면 하브롤이 훨씬 더 빨리 돌아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휘죠. 그러니까 하브롤의 직경이 클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경이 똑같은데 하브롤이 빨리 돌아갈 때, 그래서 하브롤이 회전 속도가 빠를 때입니다. 하브롤이 여기는 하브롤이 직경이 클 때, 하브롤이 빠를 때, 또는 저는 온도 자체가
소재가 아래보다 위가 높을 때, 아래면이 높을 때죠. 아래면이 높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래가 온도가 높으니까 아래가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휘는 겁니다. 위에는 온도가 낮아갖고 적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향하는 원이. 그러면 하향은 이 반대죠. 그래서 하향 반대를 보면은 뭐 상부롤이 클 때 또는 그 다음에는 상부롤의 회전 속도가 빠를 때, 그 다음에는 소재 윗면 온도가 높을 때, 이럴 때 이제 하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연 코일 제조 공정에서 롤 크라운에 대한 제품 두께 변동 중 바디 크라운 같은 경우는 그 저기에 의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은 멀쩡하고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두껍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전 롤이 휘었을 때죠. 롤이 이렇게 휘어갖고 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판재가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롤이 휘었을 때는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슬래브의 편열 같은 경우는, 요 슬래브 편열 같은 경우는 얘는 웨지가 나와요. 웨지. 그 다음에 평행도가 불량이면 이것도 역시 웨지네요. 웨지고. 그 다음에 롤의 이상마모, 얘는 하이스폿이 나옵니다. 하이스폿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벤 가공에서 판두께 정도의 영향을 요인 중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속도, 온도, 그 다음에 장력 등이 있다겠죠. 여기에 스키드 마크의 편열하고는 요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판두께가 여기에 보면 가일로에 편열이나 스키드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인인데 이제 가장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스키드 마크 이거일 때는요. 판두께가 예를 들어서 스키드 마크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판재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스킷에 의해 갖고 어느 한 부분만 일정 부분만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서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부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에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판두께 정도의 영향을 유행해서 가장 영향은 적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영향도 있지만은 이것이 영향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롤의 회전수가 같은 한 쌍의 작업룰에서 상부 롤의 지름이 하부 롤의 지름보다 클 때, 그러면 상부 롤이 큰 거니까 상부 롤이 크고 하부 롤이 작을 때, 그럴 때는 판재가 아래로 휘겠지요. 아래로 휩니다. 그러면 판재가 하향을 하겠죠. 2번이 되겠죠.